예, 김광진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여수에 있는 향일암에 그 군부대를 갔다 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거기가 지역 주민들이 부대 신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봤더니 다행히 31사단장님이 오셨는데 지역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7월까지는 공사를 중단하시고 이제 대토를 시가 마련하는 것을 좀 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31사단장께서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좀 내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그곳을 가보니까 제가 국방에 그래도 3년 하면서 부대를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지난 3년간 본 부대 중에 제일 열악한 부대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누울 곳 없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일반 막사나 이런 데 건물 위에다가 임의로 TOD 시설을 올려가지고 하중 못 견뎌서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30년 된 초소 위에다가 체육시설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군 예산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보니까 벽돌이나 이런 것도 다 그때그때 구해가지고 조금씩 그냥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 하중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이 직접 못 가시면 뒤에 계신 담당자분께서 한번 좀 가셔가지고 물론 건물을 이후에 짓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또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로 중단되고 또 연기되고 하기 때문에 급하게 좀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병무청장님, 예. 예, 산업기능요원들과 관련해서 그 학력 문제 이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또 이 문제가 여야의 국회의원분께서 반영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음 달 5월 달이면 병무청이 인원 배정 고시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을 안 주고 계세요. 법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거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5월에 발표인데 네. 지금 4월 거의 중순이 다 돼가거든요. 네. 근데 검토를 하시는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고 그냥 기존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겁니까? 그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는 우리가 지난 2011년부터 쭉 추진해왔던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마에스터고 육성이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던 건 이해합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고 또 그것이 사실은 그 정권에서 했었던 방식이 꼭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들 인정하는 것인데 그걸 계속 고수해서 이미 대학을 가는 사람이 83%가 넘는 나라에서 대학을 지나간 사람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할 수 없다는 이 제도가 말이 되는 일이 아니죠. 그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우리가 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이 정무적인 입장을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검토 내용을 아직 우리가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검토 내용을 그러니까 전원을 다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 있으면 일정 정도의 쿼터를 고졸생부터는 50%든 70%를 하더라도 나머지 기회는 줘야지. 대학을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대학생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제도는 너무 잘못된 제도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장관님, 요즘 이규태와 관련해서 컨테이너에서 1톤의 정보가 나왔다, 자료가 나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나 정보들에 대해서 장관님은 따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합수단에서 수사 중인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만 언론이나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군 관련한 문건인데 혹시 기무나 다른 데서 합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듣거나 하신 내용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규태와 관련해서 돈을 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실제 합수단의 조사나 군의 조사나를 통해서 이규태 건과 관련해서 실제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나 구속되신 분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없죠. 예. 예. 지금 이상하게도 예. 돈을 줬다라고 한 로비스트는 있는데 돈을 받은 실제 대상자는 지금 아무도 없는 수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용을 하나도 모르신다니까 뒷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그 권은희 의원이 질문하셨을 때 그 권준장 관련해서 답변하셨던 분 뒤에 분 계시잖아요. 답변 아까 주실 때 공군에서 추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공군 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역할 때 소속이 공군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업 제안서를 했던 사람이 공군에서 추천했다, 확인 요청했다 이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주신 앉으십시오.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이 작성자가 방위사업청 조기경보통제기 사업팀 항공주사 7급 이분이 하셨는데 맞죠? 예, 방위사업청 감사관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맞죠? 예, 그래서 예. 공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예. 아까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사업과 조기경보통제기 사업팀이라고 하는 게 이분이 실제 최종적으로 일할 때 수하에 두고 있었던 부서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 예, 맞죠? 방위사업 부서에서 본인의 취업 제한 여부를 7급 주사가 한 거죠. 취업 심사를까지는 이르지 않고 아까 지금 권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건의 작성자가 그분 아닙니까? 저한테 주셨던 이 맞습니다. 감찰과장이 주신 이 서류 허위예요, 그러면? 07년도에 사실관계만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원래 통상적으로 감찰관실에서 서류 작성하시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까 권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 당시 소속 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작성을 감찰관실에서 주로 하시죠, 대부분. 방위사업청 소속 퇴직자는 방위사업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감찰관실에서 하시잖아요. 예, 퇴직 당시 소속 그러죠? 기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분은 본인 소속 휘하에 있었던 사업팀에서 작성을 했는지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이유를 제출해달라고 3월 19일 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네. 한 달이 넘도록 이 쉬운 문제를 답변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청장님? 글쎄요. 저는 이게 모든 게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최종적으로 나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그 실무자 선에서 그 감사관실에 통제를 안 받고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확인해달라고 제가 3월 10일부터 말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 당시에 소속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공군본부에서 저희한테 보냈고 저희가 그것을 그 방위사업청 감사관입니다. 예, 그래서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이 아닌 공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이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취지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방위사업청의 감사관실에서 그걸 한 게 아니고 네. 이분은 이렇게 됐어요. 작성자는 본인 휘하 부대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팀 항공주사가 했고, 검토는 방위사업청의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 팀장이 했고, 전결은 방위사업청 감시정찰 정보 전자장 사업부 부장이 했어요. 그거에 대한 걸 답변해달라고 예. 나중에 답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